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잘 좀 보내셨을까요? 간밤 이 뉴욕 증시는 오늘 밤 열릴 FOMC를 좀 경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좀 거침없이 올라가던 국제 유가가 또 배럴당 $100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좀 진정세를 보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좀 부담을 느낀 외국인 오늘도 팔자세 보였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좀 파란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그 누구보다 종횡무진하면서 또 수익으로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바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수익도 꾸준하게 차곡차곡 챙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그런 수익 비법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 챙기시는 비법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법들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전수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특강의 일정과 이 온라인 특강의 링크는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특강 링크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시장 많이 빠진 만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다고 하고요. 또 매력 있는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고려 아연이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3에 또 이름을 올린 고려 아연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가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장이 자꾸 빠지고 올라가봐야 조금 반등하다가 빠지죠.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는데 반등하는 건 거의 무슨 모기 오줌만큼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작년 1월부터 팍스 TV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4개월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달 15개월이 될 텐데 계속 1월 달에 제가 최고점이고 장이 빠질 거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드렸어요. 근데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제까지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장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꼭지치고 움직이면서 올해는 하락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 봄에서 여름 정도에 시장의 진바닥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중간에 이렇게 빠졌다가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들어올리면서 4월 내지 5월까지 꽃피는 봄이 올 때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꽃피는 봄이 오면 어디를 간다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피는 봄에 아마 여러분 계좌에 살짝 꽃은 필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무시비롱이라고 오늘 문자를 좀 많이 씁니다. 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꽃은 오래 갑니까? 일정 기간 피다가 집니까? 대부분 지죠. 그래서 올 봄의 시세는 화무시비롱 한마디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떨어질 때 모아놨다가 낙주들을 열심히 좋은 주식인데 싸진 거 있잖아요. 열심히 모아놨다가 봄에 4월달, 5월달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와 그러고 팔고
야, 꽃 폈으니까 열매도 맺어야지 가을까지 가져가시면 열매는 아마 나가릴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꽃 폈을 때 꽃만 보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을에 여러분 열매까지 취하는 걸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여름에 천둥번개부터 우박까지 소나기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을에 수확은 별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빨리 올 거고요. 올 겨울까지 꽤 춥지 않을까. 증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작년 1월 달부터 팍스TV 출연해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얘기했던 시황에서 벗어난 건 없습니다.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운이 좋게도 꾸준하게 맞고 있는데 운이 반복되면 글쎄요. 여러분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황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가져온 것은 신한 WTI 원유 선물입니다. 원유라고 하는 거, 선물이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현물, 주식이 움직이는 거에 먼저 선자, 물건, 현물, 물자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오를 것 같을 때 이 원유 선물이 올라가고요. 떨어질 것 같을 때 함께 떨어져요. 보시면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여기 12월 20일 날 4,975원부터 지금 3월 7일 날에 9,450원까지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꼭지봉을 만들면서 마치 버티는 것처럼 해놓고 그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유소들 시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뭐 2,050원에서 2,070원대까지 올라온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고급이야? 근데 일반 휘발유인데도 많이 올랐습니다. 웃긴 거는 오를 때는 거의 실시간 반영하죠. 기름값을. 근데 떨어질 때는 보름 단위로 반영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해서 지금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시장이 전쟁의 공포나 위험을 여러분 제일 누가 먼저 반응할 것 같으세요? 돈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죠. 그죠?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이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름값이 치솟던 거에서 안정화되고 야 너무 오른 것 같아 라고 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하고 하는 거냐면 시장이 슬슬 안정화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트를 원유선물 ETN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름값 다 올라간다 배팅하지 마세요. 떨어진다 배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원유에 관련된 투자하신 게 있다면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떨어진다면 한 5,500원에서 6,500원 사이 이쯤에서 한 번 더 단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지금 원유를 제가 첫 번째 갖고 왔던 건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 미국 팡 플러스입니다. 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그 기술주를 모아놓은 것이 미국의 팡이라고 부릅니다. 팡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23,000원 밑에 떨어질 때는 뭐 22,000원대부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매일매일 모아 가십시오. 매일매일. 3월달, 4월달 모아놓으시면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단 얘도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다입니다. 이해되셨죠?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일정 시세 나면 팔아먹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까먹었네요. 지금 방송 창에 보시면 모니터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다 카메라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 갖고 와서 대시면요. 카메라 켜고 대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오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걸 사고 파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더 하락이 언제쯤까지 갈 건지에 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시황을 드려요.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황을 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 단톡방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장 빠질 거다, 3월 말까지 빠질 거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저점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정도 전부터 현금 비중 거의 80% 70% 유지하고 조금씩 단타나 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시황을 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종목은 둘째 치고라도 시황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매매하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멍 때리고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자랑하자면 저는 단톡방이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무료방이 2개입니다. 1,500명까지 인원 제한인데 1,500명이 다 차서 2번 방을 오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한 뭐 300명 정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저게 차게 되면 더 이상은 안 만들려고요.
그래서 1,500명이 나가지 않으셔서 지금 하나 더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지나온 시황들도 쭉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팡플러스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아놨다가 올라올 때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이고 올라올 때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단타 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여러분 지난 2020년 1월, 2월, 3월 달에 급락할 때처럼 그런 급락장에 사는 것은 롱텀으로 6개월, 1년, 2년 가져가는 그 주식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장은요, 기본적으로 올랐다 빠졌다는 변동성 구간이 추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롱으로 봐서 10년 보고 20년 보고 30년 보면 올라간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ETF 중에 뭐 QQQ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최근에 10년을 계산하게 되면은 연간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평균 나왔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이면 원금 대비 더블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지난 과거는 그런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왕창 물려가지고 손실봤던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던 자리들도 있어요. 물론 긴 호흡으로 보면 괜찮지만 우리가 돈이 그렇게 쓸데없는 내가 여유자금이라고 할 만한 돈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여유자금 얼마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우리가 여유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피 같은 돈이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해야 되고 노후자금도 해야 되고 집에 누군가 아프면 그 비용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롱텀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실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소액으로 한 거야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롱으로 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들은 보통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모았다가 팔았다가 요 사이클들을 보통 타는 매매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거 자 여기서부터 샀어요라고 얘기할 때 저는 보통 한 5에서 10거래일 정도 오래 사면 한 달 정도 매집해요. 짧으면 일주일 남짓 매집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방송 대기 중에 우리 효미 아나운서가 저한테 대기실에서 앉아서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왜 며칠씩 분할로 사고 왜 팔 때도 분할로 파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신이 아니라서 저점과 고점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쯤이면 사도 큰 무리 없겠다 싶은 자리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고 이쯤 시세 좋으면 한번 꺾이지 않을까 싶은 자리에서 보통 팔아요. 근데 우연히도 14개월 동안 거의 맞았어요. 제가 가끔 틀릴 때 있는데 10번 중에서 한 7, 8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승률 괜찮은 편 아닌가요? 그죠? 승률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에 대해서 좀 더 떨어질 자리는 3월 말쯤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은 지금부터 사셔도 무리가 없겠다입니다. 그래서 2만 원 내외부터는 사셔도 상관없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슬슬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삽니다.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겁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시세 줄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쌀 때 안 사다가 꼭지에 물리고 밀리면 손절하고 아싸 올라간다 샀다가 밀리면 손절하고 아싸 올라간다 따라갔다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거 뭐 하는 걸까요? 바보 잔치죠. 그죠? 나는 바보예요 하는 거예요. 왜? 쌀 때 떨어질 때 정말 좋은 주식을 내가 공부해 놨다가 싸질 때 분할로 사서 시세 줄 때 팔아먹는 겁니다. 이 시세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자, 지금 차이나가 왜 이렇게 급격히 빠지냐면 저는 얘가 여기 3,500원에서 4,000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찍고 올라갈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앞전 저점에서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하루 이틀 사고 매수를 멈췄습니다. 자, 여기 하루 이틀. 보통 우리가 매수를 저거 얼마 정도 하자 그랬냐면 약 2주 정도, 10거래일 정도 사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살 거야. 그래서 하루 500 샀어. 그러면 500만 원 산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크지 않은 돈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려고 하는 돈에 10% 내지 20%밖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멈추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물론 손절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손절 치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러시아한테 형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도 참가할게요. 군사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소련의 공산 국가에 우리 힘을 한번 단합을 합시다. 이런 뻘소리를 하면서 얘들도 지금 전쟁 돌입 국가가 되고 국제전에서 계속 거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금 나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남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근데 그들 중에
정말 순수하게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만 하고 사는 나라가 단 한국이라도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외화벌이 하러 나가고 뭐 하러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하는 것도 결국 뭐 때문인가요?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KB 보고서 그리고 신한금융센터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원유 싸움이라고. 웃긴 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원유 비중 중에 전체 비중의 10%만 러시아 겁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나라예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 러시아 원유 그걸 핑계로 우리나라 지금 기름값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열흘 전에 1,750원 정도, 1,77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2,050원에서 2,070원 합니다. 리터당 300원입니다. 보통 승용차 기준에 만땅이 한 60리터 정도 되거든요. 큰 차들은 80리터 되고요. 60리터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 38, 18,000원이에요. 기름 한 번 넣을 때. 그럼 내가 일주일에 4번 넣는다고 계산하게 되면은 약 10만 원 가량 더 내야 돼요. 그죠? 8만 원, 10만 원 정도. 그러면 보통 기름값이 내가 내는 거에 20%를 더 내는 건데 단순하게 기름값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원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폴리에스테르 재질입니다. 전부 다 원유에서 만드는 것이고 들고 있는 이 포인터도 플라스틱이죠. 얘도 마찬가지. 석유화학이 모두 들어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점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쏘는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 피신해야 돼요. 세계전쟁 나니까. 이거 주식이고 나발이고 뭐 없습니다. 그냥 다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죽거나. 근데 핵을 쏘지만 않는 상황, 세계전으로 가지 않는 상황만 될 거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회복할 자리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2,170원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점이 나오면 비중을 한번 실을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비중을 한 30%에서 50%까지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먹고 그냥 빠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은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 올리긴 하겠지만 그때쯤 우리 빠져나와서 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이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가 터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시고 저점 나와서 얘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양봉이 있어서 추세가 돌아서는 게 확인되면 그때 물량 베팅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챙겨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마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비두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을 보고 긴 텀으로 보셔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시기엔 급락했던 종목들 한 번씩 급등할 때 있거든요. 타이밍 한번 노리고 있다가 단톡방에다가 타이밍 말씀드리면 그때 굵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쌍바닥인데요. 살짝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4,200원 밑에서 좀 롱텀을 잡고 사시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봄까지 이렇게 치고 넘어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시긴 괜찮지만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극적으로 사야 될 시기가 오면 보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지만 얘는 중국 전기차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중국의 좋은 회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나 H레버리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수가 떨어지는 거랑은 좀 구별되는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꽤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는 탄력이 움직인다면 누가 먼저 갈 거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놈이에요. 그래서 차이나 H레버리지하고 전기차 중에 비중 어디다 실을 거야라고 하면 당연히 2대1, 3대1로 여기 더 실어야 되는 겁니다. 차트 모양 보시고 비중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베트남은요. 얘는 그냥 변동성 구간이에요. 떨어져서 직전 저점대 근처에서 사서 모아서 올라올 때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1, 2주 내에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째려보다가 타이밍 오면 톡방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인도인데요. 제가 인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직전 저점을 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마다 좀 모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운이 좋게 3거래일 만에 터닝합니다. 그래서 얘는 절반만 정리하시고요. 밀리게 되면 본전 스탑 걸고 밀리지 않는다면은 26,000원에서 7,000원 요쯤 오면은 다 정리할게요. 탄력은 지금 인도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인도 시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는 제일 힘이 뭡니까? 자원 플러스 인구입니다. 소비력이 있는 즉
지금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어려운 건 맞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봤을 때 상당히 소비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성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인도라는 곳은 우리가 롱텀으로 보실 때 투자할 만한 국가다라는 생각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값싼 인건비가 장점이라면 인도는 값싼 인건비에 자원까지 있는 나라고 거기에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중국을 빼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민족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일 거예요.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맙시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롱텀으로 보실 때 인도라는 시장은 굉장히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인데요. 얘는 이제부터 슬슬 한번 급락이 나오면 저점을 잡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급락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19,000원 밑에서는 슬슬 모아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겠다 생각하고 내가 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그러니까 2주에서 3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 내지 3주 정도 잡고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크게 낭패되지 않고 수익 전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9,000원 밑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다. 자, 인버스 보십시오. 인버스는 뭐냐면 장이 빠질 때 수익 나는 겁니다. 직전 고점 2,750원이고요. 앞전 고점이 잘 보세요. 이 고점보다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고점이 더 높은가요? 높지 못하죠. 그럼 지금 3번 고점 왔는데 얘가 만약 오늘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죽게 되냐면은 2,200원에서 2,300원대까지 죽게 돼요.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반등. 자, 보세요. 보통의 경우에 외봉에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쌍봉까지는 확인하거든요. 자, 보시면 쌍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기어 올라오는데 이게 마지막 여파일지 이걸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되면서 날아가는 시장일지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면 저는 얘는 이렇게 3봉 정도에서 이렇게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수를 지금 이번 한 달은 다음 4월까지의 흐름은 저점에서 어떻게 사서 올라가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지 급락에 내가 포커스 두고 세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인버스가 앞전 이 고점대를 2,700원대를 돌파되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아마 러시아 사태가 불거진 걸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내일 모레 정도에 아마 러시아가 조만간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찌라시 뉴스들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지는 그때 가서 봅시다. 우리가 뭐 뉴스 보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체크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죠. 수, 목, 금 정도면 대충 가닥은 잡힐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방향이 확정돼 있을 겁니다. 바로 올라갈 거냐? 한번 급락 치고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올 거냐? 세팅해야 되니까 그걸 바라보는 건 뭘로 본다? 선물 인버스로 보자. 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제가 이 하락장 중에도 제가 매매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 강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뭐 하십니까? 핸드폰 켜고요. 모니터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켜셔가지고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1번 방 1,500명 다 채우고 2번 방 만들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승률 좋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고요. 공부하실 수 있고 여건 됩니다.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멍 때리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하락장에 어디서 사자 그랬냐면 여러분께 카카오를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카카오를 우리가 요 밑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밑에서 사자. 9만 원 아래에서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집을 말씀드립니다. 최저점 사지 않았고요.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등 나와서 얘가 양봉 세우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눌림목을 주면서 움직일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며칠 안 샀는데 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얘가 원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를 봤는데 얘가 탄력이 중간중간 시장이 워낙 나빴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들고 가자고 얘기하기 좀 쫄려서요. 그래서 아까 여기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대에서 50%에서 70%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10만 원이 망가지면 차익 실현 전부 다 합시다. 9만 8천 원, 10만 원 건들게 되면 잔량 전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여러분 얘는 떨어질 때요. 정말 좋은 회사인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핸드폰 켜고 단톡방 뭐예요? 카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검색할 때 어디서 합니까? 네이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쇼핑 뭐 많은 거 검색하다가 사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보통 사지 않습니까? 많이들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사실 가장 수익률이 좋고 현금으로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겁니다. 주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이 차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번에 뭐 잘 나왔대? 제네시스 잘 나왔대? 현대차. 생각 그렇게만 해보셔도 좀 편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야, 이번에 무슨 음료가 되게 히트쳤대. 그러면 과자만 사 먹을 게 아니라 야, 이 과자 맛있대. 그 과자를 만든 식품 회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옛날에 뭐 나이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예,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땡땡 버터칩이라고 하는 게 엄청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고 슈퍼에 가보면 과자가 없어요. 품절이에요. 전부 다.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면 그걸 만든 회사가 왕창 올랐습니다. 오케이? 예, 라면 회사에 신라면이 나왔는데 새로운 라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라면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히트칩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얻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히트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대선 후보를 맞추지는 못했는데 결론을 맞췄어요. 당선인께서 제가 이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번 후보보다 2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밀었던 게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건설 시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자력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선 전에 2주 전부터 원자력이 누가 하든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력 수급이 모자르고 전력의 전기값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다.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바뀐다면 1번 후보가 되든 2번 후보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전력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되게 잘못한 게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라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팩트에 근거합니다. 그죠? 분명히 전기 수급에 대비해서 공급을 충분하게 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원자력주 얘기했고 원자력 관련주가 테마주가 한 20여 개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안전한 종목이 뭐였냐면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요. 얘는 이 자체의 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덩치가 크고 이 자체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꾸준히 관심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만약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은 23,000원대에서 거의 대부분 청산했습니다. 약 70% 정도 청산한 상태고요. 그리고 얘는 22,000원 건들게 되면 단타는 정리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면 또 살 생각이고요. 저는 두산중공업을 앞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박스비 방송 한번 봤을 뿐이에요. 갑자기 저놈이 야,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뭐라고 달아요? 지금 전력 수급이 모자르다. 그렇다면 누가 되더라도 원자력을 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원자력 관련 주식들은 여러 개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국민이 다 보시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거래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인당에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씩만 산다고 쳐도 10명이면 2억이고 100명이면은 20억입니다. 근데 1000명이면요 20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씩 1000명만 산다 그래도 근데 지금 제 단톡방에 있는 것만 지금 몇 명이에요? 한쪽 방에 지금 1번 방에 1,500명이요. 2천만 원씩 사면 저희만 사도 300억이에요. 매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짜잘한 금액 가지고 짜잘한 조그만한 종목 가지고 와 수익률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제 양심에 그런지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구도 주가를 건들 수 없을 만큼 아주 우량한 기업의 대형주를 건드십시오. 그게 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수익률 50% 100% 백날 나봐야 돈 되는지 거기 물량 실을 수 있습니까? 몇 억씩 몇십억씩 실을 수 있는 사람 손 없을걸? 예. 끽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와 수익률 많이 나면 뭐합니까? 물량을 실어야 돈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예. 다음. 자, KT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지난 1월달, 12월달부터 뭐 했냐면 떨어질 때마다 KT 다무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2, 3주 드리고 나서 그 뒤로 말씀 아예 안 드렸어요. 자, 뭘 얘기했냐면 KT가 단순히 핸드폰 회사고 통신 회사로 아느냐. 웃기지 마라.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자율주행차이지 여러분 전기차 세상이 아니라 자율주행차입니다.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가스차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 꺾을 때마다 계속해서 차선에 대해서 깜빡이 안 켜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모듈 1, 모듈 2마다
차 간의 간격도 스스로 브레이크 걸면서 속도 제어해 줍니다. 윤장체 똑똑해졌어요, 새 차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인터넷 베이스의 모듈로 자율주행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어떤 부품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통신 장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KT가 이 자율주행차와 원격 이 지원에 관해서 이 통신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통신사보다 먼저 투자해왔고 이 자회사들 여러분 뒤져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현재로서 통신사로서는 1등입니다만 과연 자율지원 모듈까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KT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내려올 때마다 사고 내비두셔라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거기서 사신 분이 약 10% 정도 차익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싶은 분은 한 30%만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열심히 모아가면서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KT의 주가가 얼마 돼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주는 끽해봐야 30%에서 50%가 하면 맥스입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얘는 통신주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 똑바로 합시다. 예, 통신주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SK텔레콤 얘도 마찬가지. 얘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KT는 이쯤에서 바닥이었습니다. 1월쯤에. 근데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면서 이번 주가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동시에 놓으셔도 상관없다라고 반반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고요. 내려오면 또 사는 전략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나중을 바라보고 뭐 10년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만 바라본다고 할 때 내가 물량을 실었을 때 물려도 상관없고 뭐해도 상관없다. 안정적인 거 뭐라고 찍으면 그중에 통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섹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것 중에 안 간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음 코덱스바이오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면 괜찮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75만 원 밑에서는 모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81만 원대에서 물량을 반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져가자라고 했고요. 얘는 77만 5천 원을 건들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오케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보통 75만 원, 70만 원 밑에 내려오면 그냥 열심히 담아두시고 때를 좀 기다리시게 되면 9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는 회사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해하실까요? 다음.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우리 6만 7천 원대 사가지고 열심히 버텨서 8만 1천 원, 8만 2천 원대 잘 팔아먹고 와, 근데 더 가나 보다 아쉽다 했었는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음봉 떠진다고 사지 마세요.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 하수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자고 할 때까지. 그러면 제가 미포조선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잘 울거먹은 종목입니다. 아마 장자방 그러면 생각나는 몇몇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미포조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자입니다.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건들지 마십시다. 또 한번 사자라고 말씀을 한두 달 내에 또 드릴 것 같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또 한번 드리지 않을까. 뭐 빨리 떨어지면 3월 말에 사겠습니다만 원하는 가격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언제 산다고요? 단톡방에 드린다고요. 지금 멍 때리고 방송 보십니까? 단톡방 들어오시라고요. 오케이? 다음. 자, 코덱스 건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드렸던 게 떨어질 때 2월부터 2월 초 중순에 열심히 건설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덱스 건설, 코덱스 건설, 코덱스 건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팔아먹었더니 어제 그제 자, 대선 끝나자마자 다 팔아먹겠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팔아먹으면서 저 다 팔았어요, 빈손이에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팔으면서 와 감사합니다.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자, GS건설입니다. 단독주로 살 때는 GS건설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두 개 중에 하나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주력을 GS건설로 봤고요. 3만 8천 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샀다가 오르는 거 안 팔았고요. 버티고 버텨서 언제 팔았냐면 여기 팔아서 끝냈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떨어질 때까지 안 건들 겁니다. 언제 살 거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자, 성신영예입니다. 얘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떨어질 때 우리가 2월 말에 꾸준히 모아놨던 거거든요. 12,000원대부터 사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탄력이 약한 것 같다. 절반만 팔고 밀리면 본전 처리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 아시아시멘트 같은 구간입니다. 2월 초 중순에 아시아시멘트 우리 13만 원, 14만 원 요 사이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 16만 원대까지 찍었거든요. 전 요날 다 팔았네요. 내려오면 또 사겠습니다. 자, 건설 왜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모자라요. 가격 오를까 내릴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비싸게 사요? 아니, 싸게 사야지. 기다리시라고요. 다음,
고려아연입니다. 아까 우리 현미 아나운서 얘기하셨던 게 제가 방송국 와가지고 항상 끝나고 나면 우리 PD님하고 얘기하고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고 작가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식 뭐 살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 계속 보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 드렸던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려아연은 이건 연금이라고 생각하셔라.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 50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열심히 모아놓으시면 얘는 못 가면 55만 원 간다, 10%, 60만 원 간다, 20%. 제 약속 다 지켰습니다. 피디님 약속 지켰어요? 현미 아나운서님 지켰습니다. 예, 제가 말한 대로 10%, 20%. 이제 팔아먹고 기다릴 시기입니다. 저는 여기 팔았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50만 원 초중반에서 또 한 번 살 기회 있으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펄어비스입니다. 얘 마찬가지 우리 시장 그렇게 안 좋을 때 펄어비스 9만 5천 원 밑에서부터 사자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올 때 11만 원, 12만 원 보고 싶은데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요날 이틀에 다 팔았습니다. 이틀에 다 팔았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겠습니다. 게임주 얘는 뭐예요? 메타버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괜찮다 이고요. NC소프트 슬슬 사서 모아서 끌고 가면 되는 종목인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한 텀에 못 가는 종목이고요. 자, 2차 전지, 자동차, 모비스, 반도체 시세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종목을 하나씩만 찍자면 반도체에서는 DB하이텍을 좀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바닥은 아닙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개만 사놓고 입질만 냅뒀다가 바닥 나올 때 조금 매집하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마찬가지.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볼 건데 아직 바닥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하나씩 주워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바닥에서 배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더 기다립시다. 타이밍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슬슬 저점이 잡히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요 한 2, 3주 상고 안에 아마 터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내가 뭘 살 거냐, 나에게 맞는 포트는 무엇이냐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을 정말 조금밖에 못 담은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진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종목별의 전략들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장중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러한 매매 타이밍 잡아가 보시라고 저희가 노란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과 방송으로만 만나기엔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히 이 장자방 전문가님이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특강 일정과 링크까지 저희가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온라인 특강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러한 변동성 장에서도 시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박스권의 안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양방향을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선물 옵션이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께 이 선물 옵션의 매매 방법들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 시장 흔들기가 너무 심해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선물 옵션이 방향만 알아가면 되기 때문에 좀 주식 시장보다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하락과 상승이 조금 반복이 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었거든요. 이러한 변동성 장에서 사실 수익을 더 챙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선물옵션 차트를 제가 오늘 걸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물옵션 전혀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선물옵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준가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가를 잡고 기준가 위에 있으면 상승, 예, 그리고 기준가 떨어지면 하락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용어만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 요 지지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매수를 잡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차 저항가에서 이 매수한 것을 청산합니다. 자, 용어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매수했고 매수한 걸 팔아먹는 걸 청산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매수한 걸 매도한다라고 하시면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에서는 지수가 빠질 때 진입을 상방으로 하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방으로 하는 걸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물에 매도 진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방향으로만 진입하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다. 이게 선물 매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랑 똑같이 매수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물과 옵션.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방향성 게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선물을 뭐 한다? 매수해서 올라간다. 떨어질 때는 매도해서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낸다. 근데 선물이 올라가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옵션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콜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풋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누가 올라가냐면 콜 옵션이 올라가요. 그럼 지수가 올라갈 때 나는 선물을 매수하면 되고 콜옵션을 매수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나는 선물은 매도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 떨어질 때는 반대로 콜옵션이 아닌 풋옵션을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을 콜장이라고 부르고 하락장을 풋장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롱숏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숏을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롱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오늘 장을 여러분 같이 살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시장이 어쨌든 뭐 상승할 때는 선물에서 상승의 방향을 따라가서 수익을 챙기면 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는 폭만큼 우리가 따라가서 또 수익을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시장이 상승할 때 옵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콜옵션을 가져가면 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풋옵션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 차트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제가 아침에 오늘 제가 단톡방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아침마다 뭘 올려놓냐면 선물에 이렇게 기준점을 항상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이 351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 기준점을 가지고 상방 하방을 우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1차 52.50, 2차 55까지 열 거고요.
만약에 무너지면 1차 49 근처까지요. 정확히 이 가격을 찍는 게 아니라 그 근처입니다. 근사치 값이고 2차 47.5요.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늘 단톡방에다 선물 지수의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송에 수익금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선물 2계약 정도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9시 15분에 여기 보시면 35만 원, 20만 원부터 쭉 해서 쭉 수익들을 많이 내세요. 오늘 아침에 좀 약했죠. 근데 조금 시간 지나 볼까요? 10시 37분이 되니까 이제 수익들이 점점 늘어나요. 50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그리고 10시가 좀 넘어가니까 늘어나죠. 또 90만 원, 120만 원, 150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번에 뭐 8,100만 원도 되시네요.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주식과는 다른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선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오늘 351자리가 오늘 기준점이라 그랬는데 그 자리가 여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351자리를 저가 찍고 올라와요. 저가가 오늘 얼마였냐면 351.7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찍고 올라오면서 우리는 뭐 했냐면 아침에 방향성이 상방이 되지요. 그래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요. 그러면 보세요. 올라갔다가 얘가 상승 중 눌림인지 하락 전환인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패턴이 무너질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352부터 여기서부터 매도 하방을 진입을 해요. 그러면 얘가 정말 상승이면 어딜 안 깨야 될까요? 아침 출발점 350일 안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수익을 내요. 자, 요 1포인트가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계약이면 25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선물 한 계약 움직이는데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니까 1억 정도면 요거 잠깐 움직이는 수익에 나는 하루에 25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 20거래일이면 월 5천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 같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식은 내가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 보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매도를 합니다. 왜? 추가 하락. 그래서 349.50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1.5포인트를 더 냅니다. 그러면 하락으로 2.5포인트 수익을 내요. 남들은 떨어지면은 주식이 손해 날 때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50에서 확인하면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 52까지 다시 한번 2포인트의 상승을 내고 오늘 매매 종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또 점심때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한번 했는데 351자리 아까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기준점 근처에서 눌림목 매수로 오니까 잡아서 52까지 또 1포인트가량을 또 챙깁니다. 자, 선물은요. 잘 보세요. 전체 파동을 제가 지우고 한번 싹 한번 여러분과 살피겠습니다. 아침에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 얘는 분명히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고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파동들을 모조리 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뭐다? 선물이다. 자, 그러면 얘가 과연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지나거나 설명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까 봐 제가 옵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매일매일 매매한 내역들을 올립니다. 왜 상방을 받고 왜 하방을 받는지. 옵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는 장은 콜 옵션이 뭐 한다고요? 지지가를 지키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4.58 얘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4.8 여기까지의 매수 포인트를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지켜서 올라가니까 여기 목표가 여기까지 4.85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25틱 30틱이면요 계약당 금액으로 따져도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자, 요만큼을 수익을 내요. 근데 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공을 한번 떨어뜨린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바닥에 리바운딩하고 반등합니다. 리바운딩하고 반등합니다. 2번, 3번 반복하는 과정에 과연 얘가 계속 반등을 세게 하겠냐는 거죠. 또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뭐 했냐면 자,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4.58 깨지니까 매도 하방. 자, 보세요.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여기 매도해서 바닥이 어딘지를 알려면 옵션 가격 보시면 4.02에 여기 청산이라고 써 있죠. 네. 자,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까지 이게 옵션의 생리예요. 그리고 동시에 매도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청산하면서 동시에 매수로 방향을 바꿉니다. 올라갑니다. 즉 내려간 폭만큼 수익을 내고 올라가는 폭을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옵션이라는 거고 반대로 하락할 때 보시면 풋옵션에서 수익을 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노렸던 게 풋옵션이었는데 2.3, 2.4 여기서 오늘 매수를 잡아서 쭉 밀어붙여서 3.0에서 다 팔아먹고요. 네. 또 하나 풋옵션이 망가질 때 2.85 여기서 풋 매도를 들어가서 2.5, 2.4에서 청산하면서 오늘 수익을 끝냅니다. 네. 자, 말씀을 드리면 선물 옵션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몰라서 힘든 거라서 이거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온라인으로 따로 여러분께 저녁에 퇴근 후에 저랑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선물 조금씩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특강까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